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는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제가 아직 몸이 좋지 않아서 그이랑 연휴만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대답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퉁명스러운 어조로 다시 물었어요. 아직도 몸이 안 좋단 말이야? 아직은 몸이 좀 힘드네요. 차도 막히고 하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내려가더라도 음식 만드는 것도 못 거들 것 같아서요. 넌 참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누가 너한테 일 시킨다고 했니?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이니까 다 같이 얼굴 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오도록 해라. 어머님, 그이가 그냥 집에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네가 간다고 해주면 우리 아들 입장에서도 참 고맙고 그럴걸. 원래가 여자가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서서 가겠다고 꼭 말해라. 알았지? 그럼 우리는 네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쯤은 암 수술을 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던지라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암이란 병이 무섭긴 무서운 병으로 처음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 덕분에 힘을 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잘 받았어요. 그러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쳐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을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도 계셨더라면 심적으로 의지라도 됐을 텐데 두 분 다 돌아가셨던지라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있긴 했지만 오빠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기에 그냥 심적으로는 친정 가족들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 암 소식을 듣고 오빠와 새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수술실 앞을 지키기도 했지만 둘 다 하던 일이 있었기에 곧 다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유도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러 내려가곤 했는데 남편은 제 곁을 지켜야 하기도 했고 아들도 챙겨야 했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시부모님을 모시러 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우리가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가잖니. 그건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우리 아들 통장으로 10만 원 보냈으니까 그걸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빨리 다 하라.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은 암 수술을 한 며느리 걱정보다는 저로 인해 집안에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춘 채 위로보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부모님 언행에서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암 수술을 한 며느리에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대놓고 며느리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어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누이만 병문안을 몇 번 다녀갔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던 저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시누이가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병문안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은 꺼내봤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서 오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교통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다고 그래? 네 매형이 모시러 간다고 했더니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던데. 매형이 모시러 간다는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사이랑 몇 시간씩 한 차에 있기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핑계대는 거 아니겠어? 요즘 들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우리 시부모님도 지방에 사시는데 항상 며느리인 나를 배려해 주시고 그렇거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것 같아. 누나, 아내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고 있어?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러니까 올케도 시댁이는 우리 집에 너무 충성할 필요 없다는 말인 거야. 며느리가 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 다니고 시부모가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암이 무슨 감기도 아니고 진짜 해도 너무한 거지. 신우이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그토록 냉정한 시부모님에게서 남편과 신우이 같은 남매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말투가 쌀쌀 맞긴 해도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명절이라고 시어머님이 내려오라는 연락을 해왔기에 시어머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복잡한 신경이 되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 핑계를 댔지만 시어머님이 냉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기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 전화 왔는데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네? 차도 막히고 당신 힘들 텐데 뭐하러 내려가. 그냥 나랑 연휴만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그래도 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꼭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그건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큰 소리를 쳤기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했잖니? 근데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잔뜩 화가 나서 연락을 한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영악하구나. 어머님, 저는 딱히 별말 한 건 없어요. 별말한 게 없는데 우리 아들이 거품까지 물고 나한테 뭐라고 해? 모자 사이 갈라놓으니까 아주 좋겠구나 좋겠어. 시어머님이 어찌나 몰아붙이던지 결국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엎드려 절박해 한 것 같은데 죄송하긴 한 거야? 앞으로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 이번 명절에 내려올 거지? 설마 또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이가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려간다고 말을 바꾸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제가 나름 돌려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자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잖니? 이럴 때는 네가 바람도 쐴 겸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도 좋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겠어? 사실 너 수술하고 난 뒤 내내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한 게 전부잖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바람도 쐴 겸 네가 가고 싶다고 말해봐.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설득과 협박을 반복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 성격은 모든 일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멈추는 성격이었기에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명절에 내려가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했는데 뭐하러 내려간다고 그래. 그동안 병원이랑 집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쐴까 해서 그래. 그리고 연우를 뒤에 태우고 간다고 해도 차 막히고 하면 징징거릴 텐데 그럼 당신이 너무 힘들까 걱정도 되고 그래. 진짜 괜찮겠어? 이제는 좀 나아져서 슬슬 외출하는 연습도 해야지 뭐. 지금 당신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돼서 그렇지. 혹시 엄마가 전화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연우가 뒤에 혼자 타고 가서 걱정도 되고 그랬어. 그냥 같이 내려갔다가 명절 당일날 일찍 올라오자. 제 말에 남편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미리 내려가야 차가 안 막힐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바로 내려갈 거니까 미리 짐 챙기자. 남편 말을 들으며 약간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던 것이 제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으면서 정작 명절날이 다가오니까 차 막힌다는 핑계를 대고 미리 내려가자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명절 연휴 첫날 새벽부터 시댁으로 내려갔는데요. 거진 도착할 무렵
남편이 시댁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로 가는 거야? 차가 막혀서 일찍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가면 당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럴까봐 내가 호텔 미리 예약해놨어. 호텔을 예약했다고? 그때 당신 말처럼 당신 아프고 난 뒤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못 가봤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호텔 예약했으니까 호텔에서 좀 쉬다가 본가에는 전날 저녁 늦게 가자고. 호텔 조식도 맛있고 뷰도 오션뷰로 예약했어. 남편 말을 들으며 순간 울컥한 채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시어머님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워낙 자상했기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큰 감동을 받은 채 오랜만에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하지 않게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다가 명절 전날 저녁 늦게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기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님이 방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제게 따져 물었어요. 넌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미리 내려왔다면서. 근데 어쩜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 친구가 한 식당에서 니들을 봤다고 하길래 설마 했는데 진짠가 보네. 니들 그 샤브샤브 식당에서 밥 먹었다며. 내 친구가 우리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던데 내려왔으면 바로 집으로 올 생각을 해야지. 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보니 아파서 내내 집에만 있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명절에 안 내려오려고 그랬던 거지.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드겼길래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난리를 치게 만들 수가 있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시어머님의 표독한 눈에는 저주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시어머님이 대놓고 제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남은 다 완치가 된다고 하던데 힘들기는 개뿔. 그리고 너 아프다고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다 시켜먹은 거니? 우리 아들 얼굴이 저게 뭐야?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너는 우리 집안에 수치야 수치. 아직 설거지 남아있으니까 나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남편과 시아버님에게 마트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을 멀리 보내놓고는 제게 설거지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서운한 마음과 함께 몸이 힘들긴 했지만 남편이 배려를 해준 덕분에 저도 군소리하지 않고 시어머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시아버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님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됐으니까 넌 얼른 가서 손 씻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일 시켰다는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라.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 시어머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루만 참으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곧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게 물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하진 않았어?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별일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갑자기 뭘 잔뜩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게 뭔가 쎄해서 최대한 빨리 왔거든.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사실 전에도 말했지만 누나랑 나도 우리 엄마가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어머님이 좀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항상 따뜻하게 대해줘서 견딜만 해.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만하면 나도 꽤 괜찮은 남편인 거지? 그럼 100점 만점에 100점 남편이지. 제 말에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남편이 항상 힘이 되어줘서 힘든 암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이 됐고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누나 오는데 보고 가야지. 차 막혀서 빨리 가보려고.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누나 얼굴은 보고 가야지. 라며 시어머님이 제게 눈짓을 했고 저도 마지못해 입을 뗐습니다. 그래, 형님 얼굴 보고 가자. 조금 있으면 차 막힐 것 같은데. 형님 오는 거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면 되잖아. 제 설득에 남편이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네 누나랑 매형이 한우 좋아하는데 마침 똑 떨어졌지 뭐니.
아버지랑 가서 한우랑 술도 좀 사와봐. 네 아버지 친구가 정육점 하잖아. 그럼 어제 갈 때 시키면 됐잖아. 엄마는 꼭 일을 2번씩 하게 만들더라. 나도 깜빡했으니까 그렇지. 네 누나랑 매형 오랜만에 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시어머님 말에 남편과 시아버님이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제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넌 얼른 가서 설거지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래야 음식 준비할 거 아니야. 시어머님 말에 서둘러서 설거지를 했는데요. 설거지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빠른 손놀림으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님이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다시 명령조로 말했어요. 옥상에 있는 장독대에 가서 된장 좀 퍼와라. 위에 잘 걷어내고 퍼와야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된장을 퍼서 내려왔더니 시누이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누이가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곤 했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된장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차에서 내리던 시누이가 놀란 채 백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 얼굴로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가만 있어봐. 지금 코피 나잖아. 네? 코피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몰랐어요. 제가 닦을게요. 아니야, 가만 있어봐. 근데 이 추운 날에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어머님이 된장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 나왔어요. 고모부, 안녕하세요. 제가 고모부에게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가만 있으라고 했잖아. 코피가 계속 나오네. 아니, 대체 뭘 했길래 이러는 거야? 수술 받고 난 뒤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코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엄마가 올케한테 일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설거지 조금 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거지가 웬 말이야. 그리고 차례지냈으면 빨리 올라가던지 하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수술까지 한 사람을 뭐하러 불러내렸어. 순간 시누이의 시퍼런 서술에 완전히 위압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 입을 떼려고 했지만 시누이가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시어머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혹시 올케한테 일 시켰어? 아니,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올케한테 설거지 시켰냐고. 그리고 추운데 뭐 한다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 잠깐 심부름 좀 시킨 거 가지고 뭔 난리야. 올케가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기나 해?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항암치료 과정이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근데 설마 엄마 올케한테 내려오라고 한 거야? 시누이가 어찌나 발끈하던지 제가 옆에서 시누이 팔을 잡고 말렸는데요. 시어머님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픈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일 좀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암에 걸려도 그런 소리 하겠네? 너는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네가 암에 걸리긴 왜 암에 걸려. 그렇잖아도 우리 집안에 없던 암 환자 이력이 생겼어. 깝깝해 죽겠구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엄마, 지금 암 환자 이력이라고 했어? 내가 못할 말 했어? 하필이면 암에 걸려서 집안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일 좀 시켰다고 딸인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올케가 감기에 걸려 아픈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잖아. 근데 엄마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글쎄, 그냥 설거지 조금 시키고 소소한 심부름만 시켰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은 그까지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너야말로 왜 이 난리야. 시어머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쏘아붙였는데요. 순간 시누이가 이성을 잃은 채 시어머님이 차리고 있던 밥상을 냅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까진 음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암치료받는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밥이야 나가서 외식을 하면 되는 건데 엄마는 올케가 불쌍하지도 않아? 정말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런 거야? 난 가끔 내가 엄마를 닮아갈까봐 정말이지 너무너무 무서워. 글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 사람이 암 수술까지 받았는데 병문안 한번 안 와보고 암 이렇게 생겼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보통 이런 경우 남이라도 걱정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엄마는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서 난 엄마가 너무 무서워. 우린 그만 올라갈 테니까 엄마나 밥해서 많이 먹어. 옳게 얼른 올라가게 짐 챙겨. 형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금도 계속 코피 나는구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른 짐이나 챙겨. 신우이 말에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짐을 챙겼고 우선 신우이 차에 올라탔는데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인지 잠시 후 신우이가 말한 곳으로 남편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가 시아버님을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갔고 우리는 그 길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신우이가 시댁에 가서 한바탕 더 난리를 쳤던 것인지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코피가 났으면 말을 했어야지. 난 모르고 그랬잖니. 갑자기 코피가 나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 혹시나 우리 딸이 나한테 전화 왔었냐고 물으면 내가 전화해서 사과했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네 시누이가 너 내려오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명절에도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시어머님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가 또 화냈어? 아니야. 그냥 형님이 전화해서 사과했냐고 물으면 사과했다고 해달라고 하셨어. 그렇게 누나 성격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 그날 누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더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사실 호텔 미리 예약했다가 가라고 했던 것도 누나가 말했던 거야. 형님이? 누나는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당신이 내려간다고 하면 호텔에 미리 예약해서 거기서 쉬다 가라고 말해줬어. 아무튼 우리 엄마 때문에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말이 없네. 아니야. 오히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운걸. 그때 하필 코피가 나서 이 사달이 나긴 했지만 어머님 시집살이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든든해. 제가 장난스레 웃었지만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명절이나 생신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평소 시누이가 시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 시누이 눈치를 많이 받기에 시누이가 난리를 치자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 저는 항암 치료도 잘 받았고 재발도 되지 않은 채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국에 있는 오빠가 휴양 겸 미국으로 오라는 연락을 해왔는데요. 전에 시누이가 많이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오라며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쁜 마음에 시누이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형님, 오빠가 비행기표 끊어준다고 다 같이 미국으로 놀러 오래요. 올케나 가족만 가는 거 아니야? 형님이 많이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오빠랑 새언니가 형님네 가족 비행기표도 끊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 맞춰서 같이 가요. 아니야. 여행 경비가 얼마인데 우리까지 거길 가겠어. 우리 오빠 미국에서 꽤 잘 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 꼭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요. 제 말에 시누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평소 시누이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졸라대자 같이 다녀오기로 했고 얼마 뒤 우리는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오빠 부부가 워낙 극진하게 대해줬기에 시누이도 많이 만족스러워했고요. 여행을 다녀온 뒤 시누이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고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누이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다 보니 시어머님도 더 이상 제게 함부로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 시누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